캐시 트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LTV를 52.5%로 낮추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400억 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조달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돌아오고 있는 단기 차입금의 만기입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회생을 신청한 원인인데요. 리츠의 차입 구조와 단기 차환 의존이 어떤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실이 없는 벨기에 오피스 빌딩을 담은 JR 글로벌 리츠가 상장 리츠 중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인데요. 지난 4월 27일 만기였던 400억 원 전단체를 갚지 못한 것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단순히 400억 현금이 없었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산이 건전한데도 왜 빚을 갚지 못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환율, 감정평가 지연, 단기 차입 집중 등 여러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더벨이 JR 글로벌 리츠의 회생 신청 배경과 앞으로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홍다원입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JR 글로벌 리츠의 유상증자 철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올해 1월 1,200억 원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2주 만에 철회했습니다. 조달 자금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의 환정산금과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장 5월 4일 환해지 만기에 따른 1,000억 규모 환정산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로 환율은 1,700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JR 글로벌 리츠가 파이낸스 타워를 매입할 당시 맺었던 약정 환율은 1,400원대인데 1,700원까지 오르면서 자금 소요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주가 해석 우려가 있는 만큼 회사채를 활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미 4천억 규모 회사채와 전단체가 발행된 상황인 만큼 추가 차입은 신용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평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달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JR 글로벌 리츠의 차입 구조를 우려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아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상증자 철회 원인은 벨기에 대주단의 감정평가 지연입니다. JR은 2025년 말 기준으로 현지 담보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본을 확충하고 단기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었는데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외부 감평사 존스랑 라살의 감평 결과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4월 16일 JR 글로벌 리츠는 대주단 대리인으로부터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에서 캐시 트랩이 발생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LL이 자산 가치를 9억 2천만 유로로 평가하면서 담보 인정 비율이 61.02%로 대출 약정 기준인 52.5%를 넘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현금이 묶였습니다. 자산에서 발생한 현금을 배당이나 운용사 재량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JLL의 감정평가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국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3월 27일자로 받은 벨기에 건물관리청의 임차 연장 의향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2년 동안의 공실 과정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급 오피스에 부합하지 않는 보수적 변수가 적용됐다는 것인데요. 실제 JLL 전임 감정평가사는 캐시 트랩이 발생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인 11억 530만 유로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감평액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2023년 말 12억 3천만 유로에서 2024년 말 11억 530만 유로로 하락했습니다. 캐시 트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LTV를 52.5%로 낮추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400억 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감평가를 새로 받는 것도 명확한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JR은 이를 위해 JLL의 감평 무효 및 신규 감평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현지 소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변수입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돌아오고 있는 단기 차입 만기 부담입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회생을 신청한 원인인데요. 모든 채권자의 추심이 멈춘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회생 신청 기업과는 결이 다릅니다. 자산 매각이나 채무 감면이 전제라기보다는 제각각 쪼개져 있는 채권자 간의 회수 움직임을 멈추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죠. JR은 ARS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감독하에 채권단과 자율구조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율 협의가 이뤄진다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들은 만기 연장, 출자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명확하고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자산인데 자금 조달 방식에 차질이 생기면서 디폴트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JR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 유치, 리파이낸싱 추진, 재무구조 개선 및 자산 매각을 모두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로 시장의 관심은 해외 부동산을 담은 다른 상장 리츠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KB스타 리츠는 JR과 똑같이 벨기에 브뤼셀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벨기에 정부인 것도 같습니다. KB스타 리츠 역시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했습니다. 간평 결과 수령이 늦어진 JR과 달리 2025년 3월 받은 간평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도 KB금융그룹 스폰서인 점이 뒷받침됐는데요.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서도 KB자산운용이 구주주 배정 물량의 2배인 3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장 유상증자는 마무리했지만 KB스타리츠도 자산가치 하락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노스 갤럭시 타워의 임대차 만기가 오는 2031년까지이지만 2040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R 글로벌 리츠의 디폴트는 리츠의 차입 구조와 단기 차환 의존이 어떤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용사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환정상금은 물론 과도한 차입 구조에 미리 대응했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관건은 3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채권단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것인지. 둘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캐시트랩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셋째, 투자 유치, 뉴욕 맨해튼 빌딩 매각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입니다. 더벨은 JR 글로벌 리츠의 ARS 협의와 정상화 과정을 계속 와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